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오늘 아침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응한 무력 시위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앞서서도 이렇게 출연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남남 갈등이 더 유발한 심리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 성주의 사드 배치 결정되고 난 뒤에 앉아니까 지금 북한이 사실은 앞이죠. 그러니까 성주가 결정되기 이전에 네. 그러니까 지금 사드 배치가 결정되는 지역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그런 음포를 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발사를 하는 것은 일종의 위력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주 국민들이 느끼는 이 전자파의 그 유해뿐만 아니라 예. 일종의 북한의 보복 공격에 대한 그런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죠. 커지게 만들려고 하는 네. 그런 아마 그 전술적인 속셈을 분명히 깔고 이야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핵을 지금 4번에 걸쳐서 실험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핵탄두를 뭐 소형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핵탄두를 지금 그 탄도미사일에 지금 장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의 기술적 결함들이 있는 거죠. 그런 네. 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또 이 수단으로서 계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예.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해 볼 때 예. 아무래도 지금 남쪽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성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전성 우려에 대한 그 걱정이 좀 사실 먼저 큰 상황이었는데 이와 네. 관련해서 지금 괌 사드 기지 레이더 전자파 측정 결과도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네. 뭐 평가 결과만 보면은 자연 상태나 뭐 다름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온 상태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전부 다 공개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또 북한의 이런 공격도 있고 예. 안전성 문제도 그렇고 불신 일단- 성주 주민들에 대한 불신이 다 사라졌을까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불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일단 어저께 결과는 괌에 이제 우리 군 관계자하고 우리 언론인 기자들이 네.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제 측정을 했더니 네. 성주가 그 레이디아 기지에 그 성주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레이다 기지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저께는 한 1.5km, 6km 지점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조사를 했더니 허용 기준에 한 0.007%로 굉장히 적게 나왔죠. 네네. 그렇지만 이게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안전하다가 나왔는데 네네. 주민들이 과연 이걸 바로 믿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그린파인 레이더에서 30m 앞에서 했을 때도 허용치의 4.4%가 나왔고 그다음 패트리엇 그 미사일 레이더에서도 40m 앞에 했더니 2.8% 허용치에 네. 2.8% 수준 나와서 계속 지금 국내외에서 조사한 게 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들의 인체에 완전 안전하는가? 예. 그다음에 성주가 이제 참외 농사로 유명한데 성주 그렇죠. 참외가 과연 안전하더라도 또 일반 소비자들에게 안전하다고 믿고 제주도를 사줄 수 있는가?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극복을 하려면 그 기본적으로 이런 갈등 문제가 있을 때는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요. 네.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 하고다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로 해서 실제로 참외 농사 같은 게 잘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네, 경우에 네. 따라. 그럴 경우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하고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잘 나가는 게 종합적으로 해야 설득이 되는데 네. 하나 이제 아까 조금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거는 이번에 그 0.007%밖에 안 나왔겠지만 실제로 그 군이 레이더 주파수와 출력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출력이라는 게 뭐냐면 평소에 이 정도 출력을 낼 수 있는데 어저께 그 조사할 때는 어느 정도 출력을 냈느냐 하는 수치가 그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예 안 켜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출력을 뭐 1에서 100이라고 하면 100을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50을 놓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 그러니까 부분에 이제 대한 뭐 의구심이 아예 안 있는 거죠. 켜놓고 하진 않았겠죠,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네. 그렇게까지는 했을 가능성은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 보안상, 네. 안보 보안상 그걸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점이 있는데 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분명히 좀 논란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물론. 100% 그렇죠. 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는 지금 이제 없겠지만. 성주 국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그 위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과학적 데이터만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성주 국민들이 본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뭐 지금 과학적 데이터만 믿는다고 했다면 2008년도 광우병 사태가 왜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이 모든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만 먹으면 뭐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는 그 네. 괴담을 그렇게 듣느니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왜였겠습니까?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서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예. 이 사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때까지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 항상 정부 여당을 지지해왔던 입장이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결정된 아주 중대한 문제를 한 번도 상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한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과학적 데이터도 더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뭡니까 국가 안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와라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리고 또 당장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후 약방문이긴 하지만 예. 정부가 좀 더 낮은 자세로 이 성주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네. 나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경주돼야 된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오늘 그 국회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네.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어떤 질의 응답을 좀 할 텐데 특히나 이제 국회 동의와 관련한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 사드 배치 국회 동의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의 반응도 나온 게 확인 안 된 의혹 부풀리는 것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믿어달라 이런 식의 주장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이번에 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예. 그 배치 지역인 성주를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되고 보안과 관련된 거니까 다 공개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측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동안 이 사드 배치 논란이 국내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온 게 사실 한 2년 정도 돼요. 예. 2년 정도 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략적 모성이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 소위 3노후 정책인데 그런 요청도 현재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다. 이거를 한 2년간 지속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올 거 있고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의 배치가 되고 불가피하고 이런 것도 차분하게 설명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먼저 딱 결정하고 설득하려니까 예. 하루아침에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동안 뭐 또 다 공개할 수 없는 그 국방 현실을 우리가 인정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든 그 주민 진짜 뭐 과학적인 데이터는 뭐 조작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이제 그 과정에서 괴담 같은 거는 분명히 없어야 되고요. 예. 괴담을 통해서 이걸 또 오히려 반대의 논리로 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이걸 진짜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고 주민들과 같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진정으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내야 되고 이제 주민들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런 거를 좀 폭력이라든가 괴담은 없이 진지하게 접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저 성주 국민들도 그 사드 배치 상경에서 지금 현안 질문을 지금 지켜본다고 얘기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특히나 이제 지난주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충돌 과정에서 외부 개입설 가지고 지금 또 다시 논란을 좀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연 그게 이제 사드 배치가 성주군만의 문제이냐? 네. 외부인들은 그러면은 아무 말도 내면 안 되느냐 이런 반박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어제 그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드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예. 성주군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외부 세력이라고 해서 성주군민 아닌 사람들 다 입다다라. 이건 얄팍한 발상이다. 그렇게 상당히 비판을 하셨거든요. 네.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사드 문제가 지금 성주군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해한 전자파 그리고 또 북한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이 보복 타격 이런 데한 우려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사드 문제를 둘러싼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이 외교 안보적인 측면 전체적인 문제하고 다 결부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중국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드 문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이 진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을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감히 지금 이제 성주 사람들만 성주 국민들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은 다 입 닫아라. 물론 그 정부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시군들 또 방해꾼들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이 나쁜 목적을 갖고 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단을 말씀하시는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성주 바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에 다 있다라는 인식으로까지 진행이 된다면 네, 네. 이것은 건전한
이 뭡니까 이 공론을 차단해서 결국은 국론 통합까지도 저해하는 그런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이 그러니까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론 통합을 위한 이 공론의 절차는 이 언론은 확실히 열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불필요한 갈등이 좀 빨리 좀 잠잠해지면서 어떤 현명한 좀 답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경환 그 윤상현 녹취록 문제로 새누리당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임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은 지난 1월 말 수도권 한 지역구의 예비후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구를 옮길 것을 권유합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의 뜻을 안다, 경선을 하라고 해도 다 친박 브랜드로 만든다라고 말하며 서청원, 최경환 의원과 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도 거론했습니다. 또 A씨를 압박하는 발언을 담았고요. TV조선은 보도를 했는데 빨리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A씨에 대해서 별의별 것을 다 갖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뒤이어 최경환 의원도 전화를 걸었고요. 그게 VIP 뜻이 확실하게 맞는 거냐라는 A씨의 질문에 그럼이라고 대답을 하며 옆에 보내려는 건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박계 당권 주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조우영 의원은 책임질 만한 인사는 책임지라고 주장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친박 실세라는 사람들이 이 진박 노름까지도 모자라서 이 협박에 가까운 언행까지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에서는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여기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병국 김용태 의원은 성명을 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도 의뢰해야 된다고 가세했습니다. 이렇게 비박계가 일제히 반발하면서 친박계 총선 개입 의혹이 전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 의원과 윤 의원 측은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당 예비 후보들끼리 윈윈하자는 취지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된 서청원 의원 측은 이번 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또 녹취론 논란에 휩싸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중요한 순간마다 녹취록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전 윤상현 의원 녹취록은 그전에 총선 때도 나와서 김무성 대표 뭐에 대해서 아주 험한 이야기를 하는 게 나왔는데 네. 이번에 이걸 녹취록을 보면은 윤상현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이 공천에 개입했다. 네. 공천 과정에서 개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런 언급들이 좀 나오게 되죠. 대통령의 뜻이 뭐 어쩌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특정 인사한테 그 지역이 아마 이제 현재 서청원 의원과 관련된 거로 돼 있어서 그 옆에 다른 지역구로 옮겨라. 그러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거기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도 이제 후보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을 느낀 그 인사는 이제 소위 지금은 이제 비박하고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전당대회 원래 그 총선 공천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다가 또 전당대회 앞두고 이러한 것이 불거지면 굉장히 파장이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거는 또 친박과 진박이 이런 식으로 공천했기 때문에 총선 패배 책임이 있지 않냐 하는 총선 패배 책임론과도 연결될 수 있는 네. 굉장히 인화성이 강한 이번에 그 녹취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전당대회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서청원 의원이 결국은 불출마를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사실 이 녹취록이 이 공개된 이유가 뭐 몇 가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 전날 발표되었던 그 총선 백서에 지금 친박계의 책임론이 상당히 희석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주 뭐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 소위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어떻게 실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미리 차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서청원 의원의 전당대회를 막기 위한 하나의 비박계의 이 나름의 비장의 카드가 아니었나 생각인데요. 사실 뭐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지금 윤상현 의원의 그 전화를 받은 분이 지금 김성애 전 의원이거든요. 김성애 전 의원이 사실은 지금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서 18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죠.
그러고 19대 때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19대 때 그때 당시 고이선 의원이라고 그분이 이 그때 중도에서 이 사망하시는 바람에 그 보궐선거가 생겼는데 그 자리를 그 서청원 대표에게 양보를 했던 거거든요. 서청원 의원에게 양보를 했는데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이제 자기가 도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서청원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친박계의 윤상현, 최경환 의원이 당신은 옆으로 가라는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결국 이 녹취록을 통해서 가장 득을 본 사람은 서청원 의원이라는 거죠. 네네.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서청원 의원이 지금 전당대회를 놓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이걸 공개를 함으로써 결국은 서청원 의원은 친박계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원까지 된 분인데 이분이 가면 그 당대표에 온다고 한다면 네. 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도덕적 문제도 있고 정치적 책임도 있고 또 하나는 계파 간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서청원 의원의 발목을 잡는 거였거든요. 네. 그것이 일단 오늘 뭐 지금 서청원 의원께서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지 않고 당의 병풍이 되겠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본인 스스로가 이 지금 갈등의 중심이 되는 거 상당히 우려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예. 어제 밝혀진 이 녹취록이 아마 거의 결정타가 됐지 않았나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에 녹취록 이 공개는 오늘 서청원 의원의 전당대회 대표 경선 불출마에 마지막 결정적 영향을 한 거로 보인다. 예,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서청원 의원은 처음에 고사하는 입장에서 네네. 출마를 굉장히 적극 검토하는 입장으로 갔다가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렇게 가면 계파 갈등이 굉장히 심화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완전 계파 싸움으로 지금 프레임이 가게 됩니다 하면서 최근에 만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래서 불출마 쪽으로 조금 제가 지난 주말 이후로 이게 기울어지는 했는데 어저께 이 사건이 터진 게 예. 결정적으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울추를 완전히 기울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난 주말만 해도 제가 서청원 의원 측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출마와 불출마에 대비한 회견문을 가상으로 다 만들고 있는데 아, 예, 예. 근데 쓰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 하면 둘 다 그 명분과 논거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네. 다 이게 출마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어떤 명분과 어떤 논거죠? 예, 그게 이제 계파 이 구도는 청산돼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불출마하더라도 계파구도 청산을 위해서 불출마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나오더라도 계파구도 내가 이제 큰 어른이니까 나와서 계파구들 탑하게서 나오는 거다. 예,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믿어줄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아, 네. 근데 또 하나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하는 계파구도 청산과 경정 재창출이라는 명분을 했는데 네. 지금 그래서 이 지금 두 가지 가능성에 보니까 주요 화두가 거의 비슷하더라. 예, 그런 예.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저께 이 이제 녹취록이 서청원 의원의 지역과 관련된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가면 이 문제가 이 전당대회 내내 이슈가 되면서 그렇죠. 이 녹취록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를 이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아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서청원 의원도 그렇고 예. 친박의 핵심 부에서도 여러 가지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고 최종 결론이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계속해서 출마를 했다면 전당대회까지도 뭐 이런 논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게 과연 끝난 다음에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는 이게 뭐랄까요 매듭이 지어질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사실 뭐 오늘 서청원 그 의원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우현 의원이 예. 이 지금 오늘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김성애 전 의원을 아주 그 비난을 했습니다. 비난을 하는 이유는 아마 지금 현재 어제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당사자가 김성애 의원인 걸로 지금 발표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결국 김성애 의원이 이 공개한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김성애 의원을 뭐 인간 쓰레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면서 이게 결국은 이 비박이 이 친박계의 당권 장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 비겁한 수를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계파 대결보다는 인물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네네네. 지금 현재 서청원 대표가 이렇게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명쾌하게 그 간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 녹취록 때문에 간두는 것처럼 사실 간두는 모양새죠. 간두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도 아마 다 계파 간 갈등이 더욱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 예.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감정적 요소들이 그렇죠.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전대가 상당히 그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진입이 아니라 이 지금 이제 계파의 고를 넓히면서
거의 지금 뭐 돌아오지 않는 강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네, 네, 네.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네요. 지금 안 그래도 저 비밖에는 녹취록 가지고 맹공을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박계는 이번에 당권이 친박으로 가면은 자기네들이 설 자리도 없는다는 그 이유도 하나 있고 또 사생 하나는 결단의 각오로 둘이 또 하나는 양측에서 친박으로 가면 예. 그게 반기문이든 누구든 후보를 만들어도 네. 집권이 어렵다 이런 논리를 최근에 많이 전파를 했어요. 네네. 예, 그렇게 하는 와중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서청원 의원의 출마를 막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어저께 그 녹취록 그 공개는 이제 그러한 거를 뭐 노렸든 안 노렸든 결정적으로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된 셈이고 네. 이제는 이제 대선 당권 이제 구도가 경쟁 구도가 이제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바뀌게 돼서 이 상황에서 이제는 비박의 후보를 어떻게 당권을 만들어내느냐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이 전략의 초점을 옮겨갈 거로 보입니다. 예. 일단 뭐 굉장히 그 감정 싸움이 좀 격해지는 상황으로 좀 그 전당대회 구도가 지금 짜여지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좀 마지막까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지금 보면은 비박계에서는 오세훈, 남경필, 원희룡 의원이 이렇게 공동 정선을 좀 꾸미는 모습도 보이고 비박계끼리 이렇게 뭉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그렇죠.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이제 그 어제 그 오세훈 의원과 남경필 지사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지금 그 김용태, 정병국 그 지금 당 대표 이 후보를 같이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비박계는 단일화하자 네.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뭐 지금 그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남경필, 정병국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제주도 도지사는 원희룡 네. 이 세 분을 과거 한나라당 야당 시절에 남원정이라고 해서 그렇죠. 이 좀 미래를 위한 이 소장파, 개혁파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언급됐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가세를 해서 비박계의 지금 단일화에 힘을 보태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친박계 입장에서는 강력한 당권 주자 후보였던 지금 이제 서청원 의원이 지금 불출마를 함으로써 지금 친박계는 상당히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반면에 비박계는 뭔가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하다는 예. 그러한 것이 상당히 지금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비박계로서는 상당히 이번에 일종의 나름대로 승기를 잡았다고도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이제 그 정병국 의원과 김용태 의원이 단일화해서 과연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친박계에서 탈퇴했다고 선언하는 이주영 의원은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또 예. 이정현 의원은 어떤 식으로 완주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한승교 의원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 분은 다 소위 말해 비박계하고 보다는 친박계하고 가까운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당권 경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이 주자간 각 그 주자간 이 지금 이제 뭐 비박권 지금 단일화해서 상당히 지금 미래 이좀 소장파들이 미는 측면 네네. 그리고 친박계에서는 절대 얘기 뺏길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그 서청원 의원의 이제 불출마로 이제 당권 경쟁 구도가 이제 두 측면에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빅매치가 이제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소위 서청원, 나경원 의원의 빅매치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예. 그동안은 그래서 이 두 주전 이 후보가 출마 선언을 안 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자들은 네. 소위 상대 없이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는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하는 뭐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섀도우 복싱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실제로 이제 나머지 후보들 현재 거론된 후보들과 이번에 새로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네.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제 그 전에는 헤비급 뭐 이런 후보들을 라이트 헤비급 후보가 없어지고 이제 미들급 이하의 주자들끼리 소위 뭐 이 사람들한테 좀 이거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빅매치가 좀 없어지고 그런 식의 중간급 이하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 또 하나는 어차피 친박 비박의 정면 대립 구도는 좀 완화되는 양식으로 가지 않느냐.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비박도 아까 이제 특정 후보를 미는 방향으로 갈 텐데 제가 보기에 비박은 소위 정병국 김용태 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단일화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갈 거고 아마 나경원 의원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 네. 자기도 안 나온다 그랬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친박은
개파 대립구도 나서 누구를 정면으로 미는 모양새를 안 채겠지만 자기는 나름대로 우호적인 사람을 찾게 될 텐데 예. 그중에 지금 새로 떠오른 변수가 주호영 의원이에요. 주호영 의원은 이번에 오히려 공천도 못 받고 오히려 비박으로 갔다가 한 사람이지만 친박 내에서 이제 지원 거론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주영 의원이냐 주호영 의원이냐 네네. 뭐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정현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고민의 단계를 거칠 거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상황도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진경준 검사장 사태가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성임 앵커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넥슨 김정주 회장과 친구 사이인 진경준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세를 내려고 부동산을 내놨지만 2년이 넘게 팔리지 않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정주 회장을 잘 아는 진경준 검사장이 매매를 주선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 관련자들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 수석은 입장 자료를 통해 처가가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했다며 진경준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김정주 회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넥슨 역시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당시 사업 부지를 알아보던 중 한 부동산 시행사를 통해 해당 부지를 소개받았고 소유주나 소유주 가족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넥슨 거래를 대리한 업체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누군지 모르고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 뭐 부동산 중개인과 그런 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다 거래가 된 정상적인 거래이고요. 또한 당시 해당 부동산 구매를 원했던 곳이 400여 곳은 됐다며 안 팔리는 부동산이 아니었다고 우병우 수석의 처가 쪽 중개인이 전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일단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상황을 좀 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팩트와 그다음에 의혹 이런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잘 검토 이제 지켜볼 살펴봐야 필요가 있는 것 되겠죠. 같은데요. 예. 보니까 일단 조선일보 등 이제 언론에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땅을 넥슨이 사줬다라는 거 샀다라고 하는 거 조금 다르죠. 네. 사줬다는데 이제 1,300 얼마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강남역 바로 옆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하필 넥슨 요즘에 그 의혹이 되고 있는 진경준과 관련해서 의혹이 되고 있는 넥슨 사에서 관심인데 네, 예. 이제 그 다음에 의혹 제기가 뭐냐면 언론의 의혹 제기는 결국엔 진경준 검사장이 중간에 다리를 나서서 사줬을 거다 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모든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진경준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의혹들을 봐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할 때도 인사권도 갖고 있으니까요. 예. 승진할 때도 88억의 이런 그 재산을 주식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거를 걸러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우병우 수석은 나는 주식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예. 진경준이가 다리를 놔준 적도 없고 나는 김정주 넥슨의 대표를 전혀 모른다.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예. 했는데 오늘 또 이제 후속으로 언론들 오늘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에서 똑같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렇다면 넥슨은 그거를 사서 되팔았는데 1년 4개월 만에 되팔았고 또 은행돈까지 빌려서 은행돈 빌린 거 기준으로 9개월 만에 되팔았는데 거기에 또 돈을 더 주고 판 거로 돼 있지만 거기에 취등록세를 내야 되고 그게 은행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걸 감안하면 20억 이상의 손해를 보고 판 셈이다. 네. 그건 언론에서 계산을 한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되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이제 의혹 제기가 또 보면 나름대로 논리적인 것도 있지만 또 딱 부르게 누구의 증언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당시 부동산 업자들은 그때 살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정상적 거래였다고 또 주장하고 있고 우수석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 검찰 수사에 어차피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예. 여러 가지 통해서 진실 언론의 이제 의혹도 여러 가지 규명하는 게 있을 거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전부 네. 뭐 드러난 사실 자체는 아직은 그러니까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 어떤 정황도 지금 확인된 건 없는 상황인데 일단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도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자체 조사나 이런 부분이 좀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했어요. 자체 조사할 내용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거든요. 이런 네.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우병우 수석이 어제 그 명예훼손으로 지금 그 해당
야당 언론사를 고소를 했고 그리고 네. 또 이 민사 재판을 통해서 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금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가면 검찰 수사가 가면 우병우 수석이 이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병우 수석의 그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일종의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특별검사까지 임명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을 떠나는 입장이라서 이번에 진경준 검사장처럼 검찰에서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지금 수사할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지금 놓은 의혹이 아까 우리 지금 김 본부장 말씀 잘 하셨지만 지금 이제 넥슨이 손해를 보고 되팔았다.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더 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한 것이 뭐냐면 지금 우병우 수석이 검사장 승진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잠시 옷을 벗고 변호사를 할 때 예. 그때 당시 홍만표 변호사하고 같이 그 일종의 동업 비슷하게 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정운호 사건의 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저는 큰 의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다 겹쳐서 지금 또 이 야당이나 지금 이제 또 이 권력 내에서의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처럼 비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병우 수석이 그동안 대통령 신임을 얻고 상당히 요직에서 실세수석으로 네, 왕수석으로 지금 비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병우 사단을 다 조사하라, 네. 제거하라 예. 까지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사단이라고 얘기할 사단이라는 정도로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단순하게 이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된 상황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 청와대 입장, 정권의 입장에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명쾌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병우 수석의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특별검사까지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까지 근데 해봅니다. 아까 그 부동산 매매 의혹에다가 아까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 네. 이제 의혹 그거를 이제 몰래 변호 수임기 없이 의혹까지요. 몰래 변호를 했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됐는데 예. 방금 이제 해명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청와대에서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전혀 근거 없는 네. 의혹 제기다라고 사설 정보지 수준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했는데 예. 그까지 포함해서 또 이 지금 현재 부동산 넥슨과의 부동산 매매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청와대 좀 전에 입장 발표 보면 뭐 일방적 정치 공세고 국정 흔들기를 자제해라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언론사들이 또 전혀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점은 있어요. 의혹 제기하고 논리적으로 제기합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데스크로서 취재해본 경험으로 보고 또 지도해본 경험으로 볼 때 그때 이제 그 정확한 사람의 증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증언 부분은 좀 미약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 네. 점은 우리가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했지만 검찰 수사라든가 어차피 명예훼손을 걸었으니까 검찰 수사 네. 그리고 검찰 수사는 현재 현직의 민정수석에 남아 있을 경우는 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뒤에서 간접 관리 지휘하지 않습니까? 네, 민정수석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 검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수도 있고 그 전에 만약에 민정수석을 사퇴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건 진실은 규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 하나 참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이런 의혹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이 국정 임기 말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요. 왜 네. 그러냐면 과거에도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든가 아들 뭐 예를 들어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또 아들이라든가 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이런 비리 의혹이 나오고 실제로 또 이제 구속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럴 때도 그거를 청지하고 그거를 비리를 감시 감독하는 게 민정수석인데 그렇죠. 여기에 지금 가족들 문제를 거론되기 전에 민정수석이 먼저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거론된다는 게 큰 이거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상당히 없겠죠. 국정에 부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사실 여부를 빨리 조속히 규명하고 예. 넘어가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아셈회의 끝나고 이제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 입장으로서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은데 개각 이야기를 안 그래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 휴가쯤 해갖고 개각 얘기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됐었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개각의 지금 요구하는 쪽이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총선 끝나고 그랬죠. 난부터
이 민심 수용을 위해서라도 하라는 이야기였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상당히 좀 반대 입장을 갖고 계셨지만 예. 지금 이제 1년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태들을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고민도 깊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당장 지금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이 진경준 현직 검사장이 예. 사상 초유로 이 구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당장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그 불도 꺼야 되지만 또 하나 지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과정에서 네. 지금 이제 외교부가 뭐 반대를 했니 안 했니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뭐 외교부 장관이 백화점 가서 양복 바지를 수선을 했니 안 했니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논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 있죠. 또 그리고 또 지금 또 환경부 장관 가습기 그렇죠. 살균제 문제 그리고 교육부 장관 이 지금 나양욱 정책기획관 네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주무 장관들에 대한 이 인적 쇄신을 알겠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